반갑습니다. 책부자치에서 온 가족 여러분, 오늘은 소설 쓰기라는 주제로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저도 나름 소설을 한 편 구성해서 플롯을 짜 가지고 쓰고 있는데요. 공부만 하고 실전에 투입 안 하는 게 그다지 지혜로운 것 같진 않아서,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에도 영어 공부만 하고 나중에 그 공부가 끝나면 그 영어를 현장에 가서 쓰겠다, 뭐 비즈니스로든 아니면 독서로든 아니면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일상 회화를 하든 간에 이제 공부 다 끝나고 나면 그때 가서 쓰겠다, 이러는 건 잘못된 방법이고요. 조금 기초 공부 끝내면 실제로 책을 많이 읽고 또 그 기초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업무를 영어로 해야, 아니면 외국인 교회에 나가든 아니면 이태원의 맥주 클럽에 가서든 간에 아니면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든 간에 쓰면서 익혀야지, 공부만 하고 공부가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 쓰는 게 아니라는 거. 같은 의미로 소설도 그런 거죠. 소설 이거 소설 어떻게 쓰는 거지 열심히 읽고, 또 이거 소설 창작 수업 관련된 책을 열심히 읽고서 인제 또 공부를 계속하는 거죠. 베스트셀러 이렇게 써라 막 이렇게 공부만 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소설을 쓰면 그게 영어 공부할 때 잘못됐듯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래서 실제로 소설을 쓰기도 하면서 또 코치도 받아가면서 이런 거죠. 그러니까 활을 계속 쏘면서 코치의 지도를 받아서 수정을 해 가고 이래야지, 계속 활을 어떻게 쏘는지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고 나서 그다음에 가서 나중에 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잘 쏘아지냐, 그거는 아니죠. 쏘면서 고쳐가면서 배워가면서 또 쏘면서 이렇게 양동작전을 해야 뭐가 잘 된다, 이런 거인 거죠. 인제 저의 주특기라고나 할까요? 장점이자 단점인 것이 참고서적을 많이 사는 거. 근데 꼭 그게 단점인 것만은 아닌 게, 들어간 돈이 아까워서도 그렇고 동기부여가 돼서도 그렇고, 그래서 인제 산 책은 또 열심히 읽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소설 쓰기와 관련해선 전부터 갖고 있었던 책, 이제 소설 창작 연습은 다 읽었고요. 내용을 전체적으로 개괄을 잘해 준 책이어서 좋긴 했지만, 좀 내용이 풍부하다, 아니면 에피소드라거나 말하자면 음식으로 치면 좀 딱딱한 음식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. 현기론 선생님의 소설 쓰기의 이론과 실제, 이 책은 에피소드도 많이 들고 이해하기 쉽게 쓰시긴 했지만 딱딱한 거 있죠. 그러니까 왜 강사 중에 만담식으로 에피소드를 하고 있는지 모르게 에피소드를 하면서 원하는 주제로 끌고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, 추상적인 용어들 굉장히 많이 쓰고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막 그러다가 어쩌다가 에피소드 하나 넣은 것도 딱딱한 예, 그런 게 요런 책이 아닌가, 이 책이 아닌가, 그런 생각을 들어서 어쨌거나 인제 제일 나중에 능숙한 작가가 됐을 때 혹시나 참고가 될까 하면 그때 좀 볼까 하고 뒤로 미루어 놓기로 했고요. 여러 소설 쓰기 가이드북 중에 저는 이 책이 가장 먹기 좋고 맛있고, 그래서 일단 먼저 먹기로 한 책, 그 책이 이 책입니다. 그래서 소설 창작 수업. 저자 최옥정 작가님은 소설가로는 제가 이렇게 많이 익숙하게 들어본 이름은 아닌데, 왜 축구 잘하는 사람이 코치 잘하는 거 아니고 축구 잘 못했다고 감독도 못하고 뭐 그거는 또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분도 이분의 친필 소설은 안 읽어봤지만 소설 쓰기 가이드로서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아주 입에 탁탁 달라붙게 잘 쓰고 계셔서, 여러분 중에 소설가 지망생이 있으시다면 이 책을 먼저 읽으시길 저는 권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타이틀롤, 오늘의 주 교재는 이 최옥정 선생님의 소설 창작 수업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은 재밌어서 많이 얼추 다 읽어 나갔고요. 이분이 많이 칭찬한 분이 이제 소설가 김승옥 님인데, 이분이 1941년생이니까 저희 아버님 또래인데
어제 소설집을 샀는데 역시 조금 제 취향은 아닌 것이, 나중에 이분의 소설을 리뷰를 하면서 왜 저하고는 안 맞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일별해 드리기로 하고요. 일단 또 소설 쓰기에 대해서 제너럴 아니면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제가 마련한 책들을 일단 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이 책도 전에 사 놓고는 있었는데 한 25년 된 책인데 그동안 읽지는 못했는데, 이제 소설가가 되기로 작심을 해서 또 읽어보기는 해야 될 텐데, 딘 쿤츠의 베스트 소설 이렇게 써라. 저는 그런지 이제 빨록파 밑줄 영어로 영어 원서들은 텍스트가 구해지면 아니면 원서가 구해지면 그걸 빨록파 밑줄 영어 치환은 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서들은 정말 나쁠 일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계속 살펴볼 거고요. 원작도 영어 원작도 같이 대비해 보면서 숙독을 할 거고요. 그런 면에서는 또 다른 영어 원작이 The Art of Fiction, 픽션 쓰기의 기술, 이런 개념이죠. 아트는 예술도 되지만 기술도 되는, 이것도 이제 외국 원작인데요. 존 가드너의 책 역시 원문도 읽고 가공을 하면서 이 책도 잘 소화할 예정입니다. 이것도 전에 사놓은 책인데 못 읽었는데, 박경리 선생님의 문학을 지망하는 젊은이들에게, 박경리 선생님이어서 또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이참에 역시 이제 읽기로 한 책이고요. 김용성 선생님의 현대소설 작법, 이 책도 이제 또 한번 또 읽어봐야죠. 다 이것저것 다 읽고 나면 소설 쓰기 이러는 것이겠구나. 그리고 현재 습작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부가 잘 맞춰질 것 같기는 합니다. 뒤집어 보는 베스트셀러, 장세진 작가가 쓴 책인데 사놓고 오래됐는데 안 읽어봤는데 이참에 내친 김에 한 열 몇 권 다 읽어서 독파를 해서 소설가로서의 기본을 마스터할 예정입니다. 새로 산 책으로 소설이란 무엇인가, 타이틀에 조정래 선생님 나와 있어서 뭐가 있겠지 하고서 이제 샀고요. 조정래 선생님은 제가 가장 큰 어른으로 모시는 원조 소설의 스승 소설의 대가는 저는 홍명희 선생님, 제가 제일 좋아했던 소설은 순애보였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임꺽정이라는 대하 소설. 이 홍명희 선생님을 저는 소설가의 완톱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조정래 선생님의 태백산맥, 아리랑, 한강, 다 대작, 뭐 10권 넘어가는 대작들인데 기회가 되면 읽더라도 일단은 현실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고서 그 과제는 나중에 도전하겠습니다. 또 하나는 전상국 교수님의 소설 쓰기 명강의 개정판인데요. 좀 봤는데 나중에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뒤로 밀어놓긴 했습니다만, 어쨌거나 이렇게 소설 쓰기와 관련해서 뭐 제가 전업 작가로서 아니면 전업 소설가로서 이제 삶의 지향점을 완전히 바꾼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, 비즈니스는 하면서 또 저의 필생의 사업인 빨록화 밑줄 영어로 영어 원작들을 가공해서 빨록화 영어 인문학 목장 그 갤러리에다가 계속 비치하고 우리나라 국민 독서 연합을 만들어 가는 거, 그게 주된 목적인데, 아까 말씀드렸듯이 빨록화 영어 작업 중에 많은 인문 교양서들 다 하고요. 그중에서도 이제 소설도 많이 있잖아요. 노인과 바다,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, 스콧 피츠제럴드의 대단한 개츠비, 이런 소설들 이미 다 마쳤고요. 해밍웨이는 제가 좀 눈여겨볼 거여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, For whom the bell tolls, 이런 거요. 무기여 자리거라, 이런 거요. 다 해서 이제 해밍웨이의 필체가 단문 힘있는 문장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지 그런 거 저런 거 다 보면서, 그래서 저의 소명의 연장선상에서 약간의 소설가로서 아니면 70곡에 접어들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이 가능할 때 전 나름의 대작을 완성하는 대업을 이루겠다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. 그래서 삶, 인생, 철학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걸 총괄하는 하나의 대작은 분명히 쓸 생각은 있습니다. 다만 서점가에 가보면 소설가라는 건 이제 거의 이야기꾼 정도밖에 취급을 못 받고,
그 흔한 아이돌 연예인 축에도 못 드는 정도로 대접을 못 받는데, 지성인으로서 저는 그래도 좀 뭔가 제대로 된 지성으로서 저도 제 자리매김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가운데, 오늘은 제가 소설 쓰기에 관해서 스터디를 하면서 특히나 읽고 있는 책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일별을 해 드렸습니다. 계속 구독, 좋아요, 공유, 추천 주변에 많이 해 주시길 바라면서, 국민독서연합은 전국 지부 구성하는 데 참여자들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. 동기들의 노크를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